주입식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학생의 능력이나 이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과 중심의 지식만을 학생에게 주입시키는 교육 방법이죠. 일방적인 주도적 교육 방법을 말합니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를 만들죠. 한 여성이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 사는 미호라고 합니다. 제 딸 스미레는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음식도 한식을 가장 좋아할 정도로 매일매일 한국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안 좋은 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스미레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싫어 혼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교육 방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편견에 사로잡힌 저는 제가 교육하는 방식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학창시절 제 친한 친구 한 명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한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는 친구를 보고 싶어 이 기회에 한국을 좋아하는 딸과 함께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스미레가 한국을 본다면 환상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일본인은 대부분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은 일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이 무척이나 잘 나가던 시기였죠.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일을 하러 오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랬기에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방문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 틀린 모습에 놀라며 진실된 역사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한국의 안 좋은 점을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 말을 믿으며 지냈죠. 한국 여행을 갔다 오며 제대로 된 역사를 알게 됨으로써 많은 충격을 받았죠. 1980년대 일본은 교과서 검정제도를 강화하면서 일본 중심의 역사를 강조하고 주변 국가의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제작했어요. 일본 역사 교과서는 한국의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는 여러 곳에서 한국사를 왜곡하였죠. 이러한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죠. 사실 일본 국민은 대체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없으며 그렇게 민감한 사안인지조차도 몰라요. 일본인들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그냥 이웃나라 정도로 인식하고 음식과 문화 등에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대해 무지하거나 위안부나 소녀상 등 과거사 문제에서는 일본 정부나 극우 단체들의 선동을 쉽게 믿는 모습을 보이죠. 제가 배웠던 역사 교과서에서는 메이지 유신까지만 다루고 그 이후의 근현대사는 전부 소단원 수준으로 배웠어요. 1800년대 하반기 이후로는 역사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저지른 각종 전쟁 범죄들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죠. 그러면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입은 자국의 피해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감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듯 어린 시절의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로만 역사를 알았기에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일본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에 놀랐어요.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조금씩 보였는데 처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일본과 한국 둘 다 깨끗하며 편의성이 좋았어요. 일본은 지하철 내에서는 전화를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전화하는 것이 매너 없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았죠. 큰 소리로 하는 사람도 없었고 조용조용 통화를 했으니까요. 대중교통 비용 면에서 일본은 교통비가 한국보다는 비싸요. 그리고 한국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많아요. 가장 차이가 큰 건 한국은 디지털 문화를 선호하고 일본은 아날로그를 선호해요. 분명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국 친구 집에 도착하고 충격을 받았죠. 친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입구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집에 들어가니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양문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또 다른 냉장고 2개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김치 냉장고라고 했어요. 집에는 로봇 청소기와 AI 기능이 탑재된 공기청정기도 있었으며 커튼도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고 불을 끄거나 켤 때 소리를 내어 불 켜라고 말하면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분명 친구가 결혼할 때는 부자 집사람이랑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남편이 성공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말하기를 부자는 아니며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거라며 자기네는 평범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 장을 보러 한국 마트에 가서 물건들을 보니 한국의 물가는 일본보다도 비싼 것 같았어요. 물건마다 틀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이 더 비싼 듯했죠. 한국의 수도 서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도시는 매우 활기차 보였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인인 저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해 주셨어요. 일본인들은 가식적인 부분이 많은데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죠.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랑은 너무 틀린 모습과 한국인들의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스미레는 한국이 신기하다며 하루 종일 쉬질 않고 떠들었죠. 친구네에서 한식을 대접받아 식사를 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딸과 함께 역사박물관에 같이 가자고 권했어요. 자신은 일본을 사랑하지만 제대로 된 역사는 일본에서 배울 수가 없다면서요. 그것은 딸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서울역사박물관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예전 모습부터 현재 모습까지를 담은 역사를 모두 볼 수 있었죠. 도시모형관이 있었는데 정교한 모형으로 IT 기술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전시관이었습니다. 서울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게 해놔서 한참을 신기하게 봤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진들을 보며 친구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일본인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일본인을 원수처럼 생각할 거예요. 한국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일본인인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악감정을 가지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정말 죄송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신 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제대로 된 역사를 계속해서 공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스미레를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본이 잘못한 부분은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말 창피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정부가 한없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아무리 숨긴다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지 않아요. 잘못한 점은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현명한 일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본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역사에 대해 모르죠.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피해봤던 역사에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적어놨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계속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절대 좋은 사이가 되지 못하겠죠. 하루빨리 일본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생각보다 잘 사는 건 맞아. 한국에서 살아봤는데 가끔은 일본보다 더 부유해 보일 때가 있어. 일본 미디어에서는 항상 일본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지.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역사 왜곡은 맞는 말인가? 일본은 가난해지기 시작했어. 아마 곧 한국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되겠지. 나중에는 사과하기 싫어도 힘이 약해진 일본이 고개를 숙이겠지. 나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한국에서 오히려 역사 왜곡을 하는 거 아냐? 일본을 욕하다니 제정신인가? 거짓된 말을 써놓고 선동하네. 나는 한국을 원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글을 보니까 더 싫어졌어. 그냥 일본이 최고야. 정치적인 문제와 역사 문제에서는 너무 어려워. 이 글이 사실이라면 한국인은 일본인을 싫어하겠네. 한국인과 일본인 예전부터 서로가 싫어했지. 근데 요즘은 한국 문화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일본은 아직도 80년대에 멈춰 있어 계속해서 아날로그를 고집했지. 80년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비교하기 우스울 정도로 일본이 앞서갔지. 이제는 일본이 앞선다고 말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어. 시간이 더 지난다면 한국이 아마 한참을 앞서 나가겠지. 한국인들 단합력은 진짜 무서운 수준이야. 그들은 위기가 오면 항상 뭉치거든. 그냥 건들지 말자. 세계에서 영향력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올라갔을 듯해. 비참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